자, 새로운 종목 바라보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유망주 잡으러 갑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RT캐스텍 강세가 나왔으니까요. 전기차 충전소 쪽에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종목 대유 플러스를 좀 보도록하겠습니다. 네. 참 대유 플러스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차그룹 국내 충전 사업사 6개와의 어떤 이핏 얼라이언스 결성을 함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에 대한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는 거. 주식은 부각이 되면은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도 일부 선적이 안 돼서도 파급 효과를 보이면서 주가가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LG전자와 시그넷V 전기차용 충전기 출시를 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 동사가 시그넷V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LG전자와의 어떤 우회적 연결고리로 봤을 때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충전기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고 서울특별시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운영 지원 사업자, 보조사업자 선정된 기업이 차지인과 대우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차지인 RT캐스트가 올라갔죠. 종속회사니까 현재 대우플러스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차지인 종속회사의 RT캐스트에서 강세 나온 거고요. 정부의 아파트 충전기 설치 확대가 앞으로 더욱더 이어지고 오세훈표 친환경 정책 시동이 이제 전기차 27만 대, 충전기 20만 기 설치. 솔직히 뭐 전기차 뭐 요새 작년에 비해서인가 2배 정도 늘어났나?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에 한번 제가 보도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충전기 사업, 충전소, 충전기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충전기 시장도 또 앞으로 더 7배 이상 확대가 된다면서 25년도까지는 도보 5분 생활권 전기차 충전기 50만 기 구축한다. 해서 지금 이 대우 플러스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서 2022년도까지 3만 대 설치를 목표로 합니다. 뭐 당연히 설치는 계속 되겠죠. 고속도로에도 초급속 충전 시대가 열릴 것이고 2021년도 이번 연도를 비롯해 22년도까지는 충전소에 대한 관련된 충전기, 충전 이쪽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이 뭐냐면 이 대우 플러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다가 다시 줄줄줄줄. 근데 다시 들어 올려요. 그래서 가려다가 또 줄줄. 들어 올려요. 다시 또 지금 횡보인데 못 가는 주식이 이렇게 흐르고 난 상태에 이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돌파를 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3번에 걸쳐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났다. 이거 가려는 겁니다. 이 자체의 특징이. 그래서 월봉 차트상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빵 터진 거 있죠. 빵 터진 거 그 절반을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거고 감소 속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거라 N자 패턴으로 주가는 올라가면 반락하고 횡보하고 N자로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주봉에 신호가 이렇게 아직 여전히 꿈의 차트의 일부 핵심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 방향의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줄고 있는 곧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 일봉에서 기준을 봤을 때 거래가 실려있는 이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상승을 계속 바라보시고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일단 경계했다가 회복하면 재매수 관점 접근해서 일단 계속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유 플러스에 대한 꼼꼼한 매매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공명 정지우 위원님의 공략주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명 정지우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내일장에서 픽해 주셨을까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폰 내년도에 이제 판매량 좀 확대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도 이제 점유율이 1위 기록할 걸로 오늘 좀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 폴더블 폰 관련주를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삼성 폴더블 폰 관련주 중에선 이것만 봐라.
그 종목이 이제 DKT라는 종목인데요. 이 DKT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 케이블, 이제 퀄컴의 이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 세계 스마트폰의 이제 수출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핵심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는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 이제 FPGA 이쪽에 이제 부품을 전담하는 이제 공급 업체다 보니까 3분기부터 눈에 띄게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와이어링 하네스 전기차 쪽에 전류를 원활하게 흘러줄 수 있는 부품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품을 지금 개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의 부품 시장에도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무엇보다 BH의 자회사로 있는 만큼 이제 그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DKT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2020년도 때였죠. 그때 이제 코로나 위기 터질 때 바닥에서 이제 밀집 국면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막 한번 랠리가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점상한가 나오고 대량 거래 시현되고 못 갔죠. 네, 그죠? 그때가 이제 퀄컴 쪽에 재료가 나올 때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 그때 이후로 퀄컴 쪽 이 스마트폰 이제 부품, 5G 케이블 안테나 이 부분을 공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핵심 부품주 관점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 그리고 또 하단 추세 지지받고 어제 오늘이죠. 오늘부터 다시 오선 회복이 됐죠. 그래서 MACD가 이제 0을 돌파한 만큼 이제 본격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도 중장기 5개월, 10개월, 20개월 평선 속에서 정배열 상태에 진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이 하단 추세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지권이고요. 12,000원대 후반대가 되겠네요. 정고점 부근이 저항권이죠. 14,000원대 중반대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노려보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5G, 폴더블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DKT입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